오늘은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요. 진단키트주들의 정말 오늘장의 강한 상승. 지금 상한가에 안착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휴마시스도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 시제는 2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속된 시총 순위 싸움이 눈에 띄죠. 카카오가 시총 3위 자리로 오르자 네이버가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오늘 8에서 9%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 카카오 오를 때 샀어야 했을까요? 한번 이에 대한 이야기 송등은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보고 나면요. 왜 네이버, 카카오 둘의 싸움을 붙였을까? 그냥 둘 다 사거나 혹은 둘 중에 아무거나 살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이버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시총 3등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네이버가 활약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우선은 오늘의 재료는 우선 많지만 오늘의 재료만 봤을 때는 역시 이 K 웹툰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우선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 비대면 이제 시대에서 특히 이제 웹툰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K 콘텐츠가 또 계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일 이제 모바일 시장 분석기관 앱 애니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 일본 만화앱 매출 기준으로 이 네이버 라인의 이 라인 망가가 현재 이제 21.70%로 점유율 2등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이버가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만 특징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웹툰에 대한 소식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토론방에 들어가서 실적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봤더니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돈이 되고 또 이 역시도 강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사실 사업의 구조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카카오는 사실 이 국내의 카카오톡 점유율 1등이지 않습니까? 네. 메신저 톡 분야에서. 하지만 네이버는 아니죠. 네이버는 일본 쪽의 라인에서 또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일본의 거의 카카오톡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그 카카오는 사실 국내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이 해외 쪽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카카오도 이제 내수 시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계속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웹툰 쪽은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글로벌적인 수요에 대한 안정성만은 네이버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 우선은 이 해외 사업부에서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차이가 있다면은 사실 카카오는 아마도 그 네이버도 물론 유명하지만 이제 카카오톡이 사실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도 뭐 네이버랑 비즈니스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좀 카카오 쪽으로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뭔가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대중들에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마음은 좀 카카오에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 좀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아주 다양한 기업들과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뭐 신세계와의 이슈도 있었고요. 뭐 CJ 대한통운 등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보완점들을 다른 대기업 사업자와 연결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B2B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매출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좀 단점은 너무 B2B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B2C 커스터머 쪽과 연결되는 쪽이 약하다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카카오보다는 저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신가 네. 봐요. 송동현 대표님의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구미가 당기시는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사실 눈에 안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차라리 선택을 한다면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한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동현은 네이버가 더 좋아라고 저희가 하나 해드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좋다고 최근에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네. 카카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송동현 대표가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칭찬이 간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카카오는 IPO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역시도 주가에 끌어당겼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아직 상장을 안 하고 IPO에 대한 계획을 안 냈다라는 건 추후에 또 갖고 있는 뭐 쇼핑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업을 IPO 상장하게 된다면 또 여기서 더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뭐 네이버의 생각이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회사는 또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 저평가된 부분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고 그렇죠. 아직 회사의 방향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 분석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포기를 했어요. 네. 이 점은 그러면은 딱히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포기를 한 게 더 잘 됐다. 좀 잘 됐다. 왜냐하면 네. 포기를 하고 나서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용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조 단위의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20%의 지분을 납입을 한다 할지라도 조 단위의 이제 매출 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자의 저주라는 뭐 말도 들렸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뭐 쿠팡을 앞서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다 해서 과연 물류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또 다른 이제 신세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신세계와의 어떤 뭐 음식료 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양한 배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또 협력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춘다면 굳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들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가에는 좀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CJ 동안 죄송합니다. 이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안 한 것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사업들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비용을 또 내는 것보단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챙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수익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굉장히 즐겨 하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라는 콘텐츠도 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6월 런칭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항상 어디에 갈 때 네이버 평점 보고 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광고 수익으로도 쏠쏠하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달라진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매출을 창출했죠. 일단은 광고료를 많이 지불한 이제 회사나 가게에게는 당연히 노출 빈도를 많이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 업체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의 수익성 면에서는 그 전의 제도가 훨씬 좋지만은 근데 다른 영세업체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홍보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했다라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이제 6월달에 광고 런칭을 하는데 일단 영세업체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 따라서 매출의 급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업체들도 당연히 홍보 효과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매출이 달라지는 것은 뭐 확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이제 균등 노출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하루 광고비가 2만 원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최대치가 이제 2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유명한 어떤 가게든 영세업체든
균등하게 노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출 순위에 대한 결정 방식을 택하고 그다음에 자동 키워드 매칭 방식을 통해서 즉 어떤 식당을 하나 고르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 다 뜨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노출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타깃팅을 또 제대로 선정을 해서 하는 등 또 이러한 방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업체들이 큰 광고비를 들여야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익이 빨리빨리 들어올 건데 이렇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어떤 입찰 방식과 금액이 일단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영세업체들과 가게들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서 수요가 크게 넓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네이버는 또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ESG라고 해서 네. 일단은 기업 도덕적으로 선한 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가 또 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의 장점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 들어봤는데 사실 이 장점을 다 카카오랑 비교하기 무색할 만큼 두 종목 모두 다 잘 가고 있다는 거고 저는 네. 그걸 느꼈어요. 그동안은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수출 기업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시대, IT 시대를 다시 한번 알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이버,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다시 또 시총 3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지, 송동현 대표님의 생각은요? 네,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가 앞서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은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봤을 때 이제 11.5% 정도, 작년 대비 100% 정도 이상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현재의 구조만으로도 영업이익률이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어떤 CJ 대한통운과 협력을 해서 빠른 배송 서비스, 향후에 또 쇼핑에 대한 그런 확대 이런 부분이 이제 거래 대금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어서 수익성은 이 지금 국면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적 추정치를 조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쇼핑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연간 40% 이상만 성장한다 가정한다 할지라도 네. 현재는 포워드 PR 수준이 약 40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34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오고 또 40%만 잡아도 현재 PER이 34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극적인 보수적인 추정치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는 한 중간 단계로 한 1차 목표가 5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38만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0만 원, 순절가 38만 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뭐 약간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가격적인 비교도 해드렸는데요. 둘 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이제 해외 뉴욕 증시에서는 빵이 또 한 번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의 최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아지길 저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